이게 천운으로 간신히 당선된 윤석열 후보는 후보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있는 것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인적 쇄신, 다음에 지난 일에 대한 단죄, 다음에 이 제도적으로 그 중앙선관위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해내지 않으면은 선을 긋지를 못합니다. 이제 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윤석열 시대에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골마 터져서 다음 정권에서 또 다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런 게 나오면 그야말로 이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을 그 곁불을 쬐려고, 부정선거의 곁불을 쬐려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신, 그야말로 저를 살렸다면 저는 살아났지만 또 이 정권으로 보면 우파가 살아난 기적이거든요. 그거는 천운입니다. 지금 당신이 잘해서, 본인이 잘해서 당선이 됐다. 또 혹은 심지어 사전 투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서 이겼다라는 지금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운으로 간신히 된 거니까 이 부정선거에 이 그 족적을 전부 다 지우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사그리 지워서 윤석열 이전과 이후의 선거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역사의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촉구해야 되겠죠. 그 누구도 172석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오세훈을 보면 압니다.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인 거 여러분들 뭐 보십니까? 옛날에 박원순 시장일 때는 그 존재감이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전체 의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장단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존재가 빛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는 일부터 해서 무슨 뭐 세금 문제, 예비비 문제, 예산 문제, 법 개정하는 문제, 자신의 그 뜻을, 대통령이 돼서 펴고 싶은 뜻을 펴는데 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172석을 깨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모래성이고 잘못된 의석 분포입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로 제지역구에서는 저 말고 다른 사람, 가짜 국회의원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은 180일 이내에 되도록 현 행법에 돼 있어요. 선거법 225조에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돼 있습니까? 180일이 지나서 700일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2년이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행범들입니다. 지금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민유숙, 이 사람들은 현행범들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5명의 증거보전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5군데의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에 대한 그 판결을 빨리 내리기 바랍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사하라 라고 지시를 해야 하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야 합니다. 지시를 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이 왜 이 중대한 선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180일 이내에 하는 것을 2년 가까이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윤석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저의 확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애를 써오고 그래서 간신히 당선이 됐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아깝게 진 차점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를 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우리들이 떠들어 주길 바라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거 더러운 일은 자기네 남한테 시키고 자기는 앉아가지고 꽃가마를 타려고 하는 그 행태를 나중에 제가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피해자면서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겁쟁이에다가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동조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ARS하고 뭐 비교한 것 차이를 보면은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거기에 나왔어요. 당내 선거에서도 그거 가지고 저를 이제 드디어 미쳤네 저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당내 경선까지도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내놓고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게 한기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정으로 이제 당선된 것이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도록 내부에서 시킨 자기가 부여받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제가 이 사건을 보는 그 그림입니다. 100일 안에 오면서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100일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 돼서 사실 언론에서 좀 봐줍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이제 물어뜯으려고 할 거고, 다음에 좌파의 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아스팔트를 점령하려는 그런 좌파들은 100일이고 뭐고 이제 막 뜯을 겁니다. 뭐 광우병 같은 게 또 없나 해서 그렇게 시작할 텐데 100일 동안 이뤄야지 5년 동안 할 거를 100일 동안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최경환 장관이 이제 4년 8개월 5년 가까운 옥고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아주 그 그립을 세게 잡고 무엇을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은 5년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2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법이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무시무시한 자기네들 100년 집권을 위한 지금 그냥 있는 그 주민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 그거를 무슨 자기 당 조직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이런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 법을 깨고 하는 그런 칼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분을 괴롭힌 거는 광우병이었습니다. 예. 지금 광우병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숭숭 나고 그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때 유모차 갖고 나온 많은 그 젊은 주부들도 그렇게 내 애가 이상하게 되는 걸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아침 이슬을 부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산 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지고 보면서 기가 꺾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게 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그림, 이걸 합성한 사진을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해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국회에서 저런 전시를 할 수 있나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우리에게 돈을 받는, 우리 정부에서 돈을 주고 있는 예술가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좌파 정권에서는 좌파 정권의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바뀐 지가 언젠데 벌써 이명박 정권이 있었고 다음에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욕보이는 그 옳지 않은 그림 전시회를 저렇게 한다.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냐? 이명박 정권 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좌파에서 우파로 10년 만에 넘어왔을 때 끊어야 돼요. 그런 좌파의 과격한 정말 극좌란 얘기를 쓰고 싶은 그런 단체들이 국가의 돈을 받는 것을 다 메시지를 해서 끊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광우병 시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끊지 못했어요. 그거를 언제 했어야 돼요? 정권 초기에. 칼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왔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에서 그걸 자르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조윤선, 김기춘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다음에 블랙리스트로 모자라서 뭘 했습니까?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뭐냐?
우파를 도와줘 왔던 기업을 조사를 하겠다,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끊었습니다. 다음에 좌파, 우파의 아스팔트 활동을 하던 어버이연합 같은 데 돈을 대줬던 단체가 뭔가요? 전경련이에요. 전경련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싸워온 부정선거로 해서 여기는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주면서 합니다. 주면서. 저기 싸우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2년 동안 송도에서 부정선거 블랙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하는 우파의 아스팔트 이제 조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광우병에 휘둘려서 10년간의 그 메시지를 못해서 계속 끌려왔듯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해요. 지방선거도 또 민 의원님이 대표로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 얘기 하셨군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라는 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부정선거를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를 쓰자 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권이 잘 굴러가고 못 굴러가고 그거를 위해서 지방선거가 필요한 거예요. 지방선거는 지자체 장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선거할 때 총선 때 그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72석을 지금 바꿀 수 없다면 2년 뒤에 총선 때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 자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저의 일이나 우리 김미영 대표의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일이고 당선자의 일이고 그야말로 국힘당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재선에 신경 쓰지 않고 단 한 번의 국회의원 때 뭐를 하느냐? 저는 이 행정안전위원회에 4년 동안 있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선관위만 제가 관심을 갖고 저의 그 의정 활동을 매진하겠습니다.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법 고치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제 의정 활동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당신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장관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장관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욕심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관위원, 선거관리,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가서 거기 뜯어 고치는데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석이라도 있다면 나 거기 가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고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법으로. 다음에 지난 일에 대한 그 책임 추궁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서 굿판을 벌이지 않으면 또 이런 표현 쓴다고 그래서 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완전히 뒤집는 한 번에 살풀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렁이 담 넣듯이 그냥 지나가면 그거는 지난 4.15 선거에서 우리가 이런 큰 피해를 당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가해졌던 피해를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 되지 못합니다.